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1.75%로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네, 자 기준금리 올랐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1.5%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두 달 연속 인상인데 이유는 뭘로 설명했습니까?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한 연 0.5%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갔었는데 지난해 2차례 올리고 올해 지금 3차례 총 5차례에 걸쳐서 이제 올린 이런 상황인데 특히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7월과 8월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14년 9개월 만에 이제 처음이다라는 평가여서 네. 상당히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봉쇄 조치 이런 영향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이 되고 있고 또 물가가 상당 기간 우리의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국내 경제는 회복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석 달 만에 1.4%포인트 높여 잡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것도 이제 이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상황에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아주 강하게 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 연준이라든가 주요국의 통화 정책하고 좀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거를 한국은행 금통위가 얘기를 했는데요. 현지 시간 25일에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걸 보면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려야 된다. 이게 보통 0.25%포인트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빅스텝으로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몇 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좀 되는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실물경제 영향이죠. 이창용 총재는 가계에서만 3조 원 이상 이자 부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 후반부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첫 정식 국무회의 세종에서 네, 오늘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세종에서 있었죠? 정식 국무회의가?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소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균형 발전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인수위에서부터 새 정부가 지방시대 이것을 중요한 모토로 삼아왔고 또 6개 국정 목표 중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게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비전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하라는 메시지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 앞서서 아직 공석인 국무위원 또 2명 더 인선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인철, 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자리, 교육부하고 복지부 장관 이 인선이 이제 후보자 인선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일단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의원이 각각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 난 인사 3명 모두 여성으로 이제 발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 안배라든가 할당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인식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네, 다음 주제 뭡니까? 윤창호법 효력 상실입니다.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으로 이 일부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떤 내용에 대한 판단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인데요. 이 조항은 음주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를 합쳐서 2차례 이상 이제 반복한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과거의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 무슨 기간을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게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논하려면은 이 과거의 일이 지금의 어떤 상태에도 준법 정신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저히 저해한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 헌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이렇게 했던 일 중에 상대적으로 이것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축전 거부가 상대적으로 좀 경한 경우에도 처벌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복된 거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그리고 비례성 이런 것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이제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자, 국회에서 또 보완입법 논의를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임금 피크제 무효입니다. 네. 자,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은 보장을 하되 다만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제도가 임금 피크제인데요. 이게 법에서 금지한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대법원은 이 임금 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의 경영상의 이유를 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이지만 이 고령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가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도 이것을 보전해두는 조치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연령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업무 내용도 이제 그대로인 어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령 차별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어떤 경우에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기준을 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도 도입 목적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를 줄여야 되거나 그런 이유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너무 많은 이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 정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라. 이렇게 기준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 반대급부 도입 여부 및 적절성에 대해서는 임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느냐, 즉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년을 유지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삭감분이 투입됐느냐도 임금 피크제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라고 현실했습니다. 네. 자, 노동계 단체 그리고 사용자 단체 어떤 반응 보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노동계는 이게 처음에 도입될 때는 청년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한 어떤 이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그러한 효과는 지금 와서 봐도 미미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도는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임금 피크제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재계에서는 이게 청년 고용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도입한 제도이고 이게 정년을 보장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데 만약에 이 임금 피크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업의 이제 어떤 임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법적인 논의가 또 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